여러분, 성남시 대장동에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가 김만배 씨죠. 김만배 대표입니다. 이분은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머니투데이인가요? 언론사 국장까지 지내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대장동 게이트에 성남시 쪽의 부분은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핵심이라면 민간 부분에서는 김만배 어떤 국장, 대표 이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밤에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한 얘기예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서류가 내용이 부실하자는 거잖아요. 구속에 필요할 만큼 이게 내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그죠? 성남시에서 거기에 자회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입니다.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이라는 쉽게 말하면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성남의 뜰이 뜰에 화천대유의 지분이 1% 있습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어떤 대표의 지분이 1% 있어요. 근데 그 1% 지분이 전체를 좌우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수익. 그러면 조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조사가 되려고 그러면 화천대유가 1%를 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인 이 성남의 뜰을 어떻게 좌지우지했느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성남의 뜰을 조사를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조사하고 성남시청을 조사를 해서 이게 화천대유와의 관계를 다 마무리를 지어야지 1차 조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조사는요. 그 돈 수천억 원의 이익을 받았는데 그 돈이 도대체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것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속영장 내의 혐의를 보면요. 크게는 세 가지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유동규 기획 본부장하고 공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물을 줬느냐 안 줬느냐는 거예요. 뇌물을 유동규 기획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약서를 하고 5억 원을 줬느냐. 그리고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50억 원을 공여를 했느냐. 뭐 퇴직금으로 줬으니까 이것은 뭐 퇴직금 자체가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줬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횡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천대유에 55억 원, 5억 플러스 50억 원이 이게 횡령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모두가 구속하기에는 제대로 된 정빙 서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섣불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되면 이거야말로 진짜 웃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된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도대체 경찰이 뭔지 검찰이 뭔지 진짜 의심스러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쇼죠. 특검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민 전체는 국민의 72%인가요? 특검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3시간 30분 만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결국 부실한 수사가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 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이게 과연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저지를 했어요.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증거의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파일이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이게 녹취라는 게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어도 편집하고 다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 되려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증거 능력으로 안 되니까 결국 녹취록만 제시를 했는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증거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증거 능력이 불충분하다. 결국 말입니다. 김만배 씨는 기본적으로 화춘대는 내 거다. 난 뇌물 약속한 거 없다. 그거는 허위고 가장이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녹취록 자체가 실청하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기 때문에 이 부인에 대한 것을 재판부는 오로지 법률로서 하긴 뭐 오로지 법률로서 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뭐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법률에 입각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일반적인 민간인이 보기에도 녹취록 파일을 가지고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거는 당연히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민간의 핵심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아마 수사에도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구속을 시켜놓고 수사를 하는 것과 그때그때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분명한 국민들은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뭐 구속을 하든 구속을 하지 않았든 구속의 어떤 필요성이 소명이 됐든 안 됐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유야무야 정치라는 이름으로 이게 덮인다면요. 국민적 분노는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국민적 분노는 그 정도로 커질 거예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마라. 진실을 반드시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더 분노할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국민들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이 국민들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특검을 도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 지금 관계자들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의 힘도 진짜 무서워요. 대한민국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산업화를 전 세계에서 가장 기적적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해가 됐던 나라를 산업화를 이루어서 경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민주화는요. 민주화도
가장 빠르게 전후에 이룬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 저력이 엄청나다는 뜻이에요. 이 국민의 저력을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요, 국민의 저항은 분명히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